안녕하십니까. 새순병원의 박준범 원장입니다. 저는 우리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오시는 암 환우분들을 진료 상담하고 또 치료하고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있는 암 치료 전문의입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는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암 때문에 고생하시고 암을 치료하는 그런 환자분들이 인구적으로는 20% 이상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암을 예방하거나 암을 건강하게 빠져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생활에 규칙이 필요하고 지침이 필요하는 의미에서 영상을 준비합니다. 영어로는 Anti-Cancer Living, 항암적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암에게 있어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매니지먼트입니다. 스트레스와 암의 관계성은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억제합니다. 암에 대한 자연 방어 능력을 감소시키고요. 염증을 증가시키고 단백질을 소모시키면서 호르몬을 교란시켜서 종양이 증식하기 위해서 신체의 자원들을 끌어쓸 때에 아주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세포 핵 속에 들어가서요. 우리 몸이 암 성장에 더 적합하도록 만드는 유전적인 경로를 수정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유전과 관련이 거의 없으면서도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의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도록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암 자체가 갖는 독특한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암 진단만큼 정신적, 육체적으로 급성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유발하는 것을 랭킹을 매겼는데요. 배우자의 사별이 스트레스 넘버 1이고요. 이혼하는 것이 넘버 2, 3에 해당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암 진단이 배우자의 사별보다도 더 큰 충격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상당히 진행된 암인 경우에 암 진단 받은 후에 곧바로 자신의 사망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인생에서 이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것은 사건은 없습니다. 이 급성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초기 환자의 3에서 4%가 심리적인 외상을 받게 되고 환자의 35% 이상이 임상적인 우울감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만성 스트레스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암 생존자들의 10에서 15%가 치료 중에 혹은 치료 후에 우울증이나 불안 같은 감정 장애를 갖게 되고요. 재발암 환자의 한 80%가 바로 이 만성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서 상당한 우울증과 불안들을 갖고 지내게 되십니다. 자, 건강한 항암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덮고 있는 담요처럼 보이는 스트레스. 우리 모두가 사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집을 벗어나는 것이 건강한 삶의 길로 가는 중요한 단계인데요. 데이비드 세르반 슈라이버라고 하는 마지막 인사가 아닙니다. 암에 대한 회고, 이것에서 표현해주는 말. 암에 대한 최선의 방어책 중에 하나는 내면의 평온함을 늘 찾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암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서로 연결고리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암 질환의 발병을 유발한다고 하는 과학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만성 스트레스가 종양의 성장과 확산을 연관시키고 있다는 연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동물 실험에서 많은데요. MD 앤더슨의 부인 종양학과 의사인 수두 박사는 난소암을 이제 쥐에다 투입을 해가지고 그 난소암 쥐의 스트레스 유발 검사를 했어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인 노에프네프린에 이제 영향이 있게 되는데 이 호르몬이 차단되었을 때 암 성장의 영향이 사라졌고요. 또 암이 퍼지면서 스트레스로 이제 자극해 주니까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굉장히 많이 분비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즉, 암이 스스로 자라게 만들기 위한 혈관계를 생성할 뿐만이 아니라 자체 신경 공급망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증가할수록 우리 인간들의 면역 체계가 붕괴되고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하고 암은 성장하게 되고 확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항암 생활을 하셔야 될 암 환우분들은 자신의 삶에서 스트레스 요인들을 한번 리스트를 적어 보시고요. 가장 스트레스 상황인 사람과 상황과 시간대에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분산시키고 스트레스를 피해갈 것인지 훨씬 더 사물과 사건과 사람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또 허용하고 또 용서하고 스트레스를 본인에게 주지 않는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하는 방법에 있어서 몇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우리가 수도원이나 사찰이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조용한 가운데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들 있잖아요. 이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이 명상들, 우리 암 환우분들은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암 클리닉에서도 연구가 된 건데, 닥터 존 카비트진이나 이런 분들은 8주 프로그램으로 정말 긍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뇌 기능이 증가되고 부정적인 영역은 감소해서 명상으로서 뇌의 변화가 상당히 일어나며 면역 기능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 챙김, 주의를 집중하는 명상, 사랑과 친절과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이 명상요법은 집에서도 할 수도 있고 고요한 장소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인 마음을 기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 환자들이 긍정적인 마음 혹은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암과 싸우는 어떤 고통스러운 과정을 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부정적인 마음들을 떨쳐내면서 이 감사 노트를 쓰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호르몬적인 변화를 줘서 염증도 감소시키고 혈압도 낮추고 우울감을 낮추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다라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 어떤 능력을 방해할 뿐만이 아니라 과음이나 흡연을 유도하고 화를 내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게 하는 그런 경향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는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건강 관계를 망치니까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항암 생활에 있어서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의 문제를 이야기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특별히 암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이 스트레스가 정말 우리 항암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